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안녕까지만 할 거야. 안녕. 안녕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거 다 지우고,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분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썼잖아. 이렇게만. 근데 이제 요걸 성분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뭐 는과 n%, 는 n% 이거는 이제 분리하는 방법은 내가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됐어요? 물음표가 추가됐죠? 그죠? 물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기준으로도 또 쪼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쪼개야 될 게 사실 제일 먼저 쿼리 스트링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을 얻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n% 기준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뭘 쪼개야 될까요? 그렇죠. 물음표 기준으로 먼저 쪼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 한 다음에 스플릿 해가지고 제가 물음표를 써볼게요. 자, 근데 물음표로 쪼개면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오류 납니다. 자, 오류 나면 여러분들이 오류 났을 때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물음표를 여러분들 찾아봐야 될까요?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세션이라는 거는 실행 도중에 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패턴 센텍스 이 세션이라고 뜬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음표를 기준으로 쪼갰을 때 이 문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턴 센텍스 인섹션 또는 물음표 이런 거에 관련돼서 나는 오류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요즘 뭐 써요? 챗GPT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개발자에서 챗GPT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바 패턴 센텍스 인섹션 뭐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디서 발생했냐? 물음표를 쓰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뭐 해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 아니면 이제 요거 사실 이제 검색하면 구글링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알려줘. 근데 요즘은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그 AI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패턴 센텍스라는 건 정규 표현식을 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물음표가 리터럴 문자로 이제 사용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법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백슬래시를 사용해야 돼요.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패턴 센텍스 자바 패턴 센텍스 물음표 이렇게 검색해도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이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물음표라는 문법 쓰려면 요거 $1 기호 나오는데 그게 이게 백슬래시 기호입니다. 그거를 2개 쓰래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백슬래시 2개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실행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물음표 기준으로 쪼개면 몇 등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등분 나오잖아요.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는 성분과, 그죠? URL 패스 부분과,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두 부분을 쪼개지기 때문에 배열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배열 형태. 자, 그러면 어쨌든 배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테스트를 해봤으면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로. 그렇지. 여기서 먼저 쪼개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우리는 n% 기준으로 쪼갰잖아요. 먼저 쪼개는 게 아니라 요 넘겨받은 요 코드를 쪼개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쿼리 스트링.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쿼리 스트링이랑 쪼개는데, 자, 얘는 몇 등분 난다고요? 2등분 나죠. 그러면 우리가 쿼리 스트링 파싱을 해야 되면 0번째에 있는 요 녀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1번째인 요 녀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0번째고 얘가 1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쓴다? 배가로 쓴 다음에 1번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내가 스플릿한 요 배열에서 1번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준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다 쿼리 스트링 스플릿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야지만 내가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리턴은 그냥 널이라고 두고 콘솔창에 이 콘솔창에 뭐가 나오는지라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하지 마세요. 얘도 하지 말고 그냥 출력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아, 그쵸? 얘를 지금 실행을 안 했죠, 제가. 자, 저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get params from url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string url이라 할게요. url.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url을 쓰고요. url을 스플릿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util. 그 다음에 get param url.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코드가 잘 짜여지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으로 쪼갰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반복문 돌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사실 뭐 해줘야 돼요? 지금 0번째, 1번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음표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내용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나눠야 돼요? 나누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0번째밖에 없잖아요. 배열의 길이가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얘도 쿼리스트 이걸 써야겠다. 스플릿하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배열이라 쓰겠습니다. 배열 url 비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맵, 일단 냅둘게요. 맵 params u 해시맵.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url 비치가 만약에 길이가 1이다 그럼 뭐예요? 나눠졌다 안 나눠졌다? 안 나눴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파람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파람스 준 다음에 주면 뭐 주냐면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그냥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넘겨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실행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널 집어넣었기 때문에 널이 나오는데, 자, 이때 파람스를 그냥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나눠졌다 안 나눠졌다?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나눠졌기 때문에. 자, 그럼 텅 비어 있으면 사실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널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널이 나오는 게 일단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물음표를 기준으로 요 쿼리스트를 얻어내야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0번째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째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째를 분석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거 쓰면 돼요. 쿼리 스트링 그 다음에 url 비치에서 1번째 여기다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 서치 키워드 뭐 페이지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 반복문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 돌리면 되는 거예요. 스트링 비트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비치에서 여기서 아예 스플릿을 해버리세요. 아까는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비트라고 해서 비트에 뭐 해줘야 돼요? 는 기준으로 쪼개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내가 2개 이상 쪼개지 않겠다. 이거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 해줬죠? 나눠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했죠? 그게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누니까 그냥 컨티뉴 해서 위로 올려보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했으면 파람스에다가 풋 해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된 결과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깔끔하게 페이지 1과 서치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음표 기준으로 얘만 사실 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조건문 필요 없어요. 조건문 필요 없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URL 패스랑 쿼리 스트링을 얻으려 했는데 실제로 URL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URL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음표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들을 각각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 앞에 기준을 얘네들은 URL 패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RL 패스로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 요청에 맞는 쿼리 스트링은 뭐가 있는지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연습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배운 거죠. 그렇죠? 물음표 기준으로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나는 문법이 아니라 스플릿 요거를 쓰겠다 하면 여기다가 역슬래시 2번을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구조를 짜봤습니다. 됐습니다.